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대도시권 광역전천망법이 개정이 과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이 철도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북이 광역전철망법에 포함되면 익산을 중심으로 도내 곳곳에 철도망 구축이 수월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지역 간 갈등이나 관리 운영비 마련 등 과제도 많아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남궁문 원광대 교수와 광역전철망 시대의 익산의 철도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들 대도시 광역전철망법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그 법률의 그 전체적인 이름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네. 우선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이름이 길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본 이름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련된 법 특별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길으니까 사람들이 대광법 그러시는데, 그렇죠. 그냥 그 목적은 이제 대도시라는 게 대도시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있잖아요. 사람과 그 물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이제 각각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해서 또 효율화를 기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게 대광법이 이제 그 발의가 돼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도시권이라는 게 뭐냐, 여기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도시권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법 들어보셨죠? 지방자치법 2조 그 1호에 보면은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 그다음에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통에 좀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교통은 영향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가 있으면 대도시권의 인근에 있는 지역들도 거기에 이제 출퇴근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한 그런 권역을 이제 교통생활권이라고 합니다. 교통생활권이요? 교통생활권을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데 그 법이 이제 대광법인데, 되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도권, 또 부산하고 울산하고 합쳐가지고 부산 울산권, 또는 대구, 거기도 이제 저 인구가 많잖아요. 대구권, 그 다음에 광주권, 그 다음에 이제 대전권, 권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권 같은 것을 보면은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그 광주 근처에 있는 나주, 그 다음에 담양군, 화순군, 그 다음에 뭐 한평군, 장성군, 이렇게 이제 주변까지 해서 아울러서 이제 인구가 이제 몇백만이 돼서 거기에 그 이동하는 그 철도라든가 도로망 이런 것을 잘 구축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대광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이 대광법, 소위 말해서 이 대광법에 전북은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북이 왜 이렇게 이 대광법에서는 소유가 됐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 전북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어떤 기준에 좀 모자라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면 하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또 전북이 소유가 됐지 않느냐, 이건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광법의 이제 원래 목적과 정의 자체가 대도시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도시권이요. 대도시권이니까 대개 이제 인구가 한 100만 이상은 되겠죠. 100만 이상은 되는데 가장 이 기준이 인구가 이제 100만 이상 지역이면서 뭐 인구 밀도가 높고 사람과 물류가 이제 이동이 많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죠. 근데 인구가 100만 이상이다 하면은 100만에서 예를 들어서 뭐 50만, 70만. 그럼 70만 도시나 80만 도시 또는 60만 도시도 유사하게 그런 교통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완전 사각지대로 돼 있어서 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부산 울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그 광역시나 특별시가 있는 데는 그 권역으로 다 묶어져 있는데, 지금 소외됐다고까 지금 제외된 지역이 전라북도하고 그다음에 제주도하고 강원도,
네. 여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100만 되는 그런 큰 도시가 없기 때문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이대로 되면은 계속 이제 이 인구 소멸되고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데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지금 5차 이제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을 하고 있는데 4차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뭐 4차에 한 22조가 투입이 된다는 거. 투입이 네. 됐어요. 그럼 1년에 한 2, 3조 정도는 그쪽으로 다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런 공익 네. 번역으로. 그렇다면 거기에 빠져 있는 대광법에 관련된 예산이 한 4차 대광법 그 예산은 22조 정도 되는데 네. 그 예산은 전라북도나 제주도나 강원도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어떤 연담 사업이라든가 연계하는 사업, 그런 대단히 그런 교통망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광법을 보면은 현재는 이제 옛날에 그 처음에 제정할 때 어떤 그런 지역 조건 같은 거 했다면은 지금 많이 사회 현상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고려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이제 지역 여건이라든가 사회적 변화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 100만에 조금 모자라고 100만과 50만 사이 뭐 이런 도시들도 유사한 교통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옛날보다도 더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사 규모 도시도 이제 수혜됐다는 거죠. 사회 여건뿐만 아니라 유사 도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우리 전라북도의 전주권이라든가 네. 또는 뭐 강원도 같으면 춘천권이 되겠죠. 뭐 제주고 이런 데가 포함이 안 되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것이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이잖아요. 네. 지역 균형 발전.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이제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회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대광법 개정안이 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 않고 그냥 공포를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께서? 걱정은 저도 최종적인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만은 네. 이 법이 지금 뭐 22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것이 아니라 21대 때도 지금 발의가 됐었잖아요. 네. 돼가지고 이제 그때 심사에서 좀 보류된 건이고 22대 때는 또 이제 그 발의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의 소위도 통과했고 이제 법사위에서도 이제 전체에서 통과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야당 단독으로 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제가 보면은 이 법 자체를 우리 뭐 지금 현재는 김윤덕 의원님 안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50만 이상의 네. 도청 소재지가 있는데 그렇게 했지만은 그 유사하게 지금 춘천에서 뭐 권성동 의원님도 이렇게 좀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 이 전라북도에 조배수 의원님도 좀 있고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서 슬기롭게 좀 대처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지금 반대라고까 이게 가장 문제가 저는 이제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라북도 전주권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제주, 춘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3개가 다 됐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형평성 문제하고 아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굉장한 많은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재정에 관한 그런 문제가 네. 좀 대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잘 슬기롭게 해서 뭐 대처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 개정안이 이제 전북에 이제 포함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대도시권을 설정하는 기준이 이제 개정이 되면 이제 전북권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북도 내에 이 이른바 철도 교통망, 뭐 전철망이랄지 이런 전철망이 이제 상당히 활발하게 구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상이 또 발표되기도 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지금 구상이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철망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법으로는 이제 철도망이거든요. 네. 국가 철도망, 광역 철도망 이렇게 이제 있는데 광역권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 만약에 대광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네. 그 권역이 있잖아요. 전주권. 네. 그럼 권역이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포함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는 전주군산, 익산하고 정읍, 네. 김제, 완주 여기가 이제 거기가 이제 권역이 되잖아요. 네. 그 권역을
있는 사람과 이제 물건을 잘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통의 체계가 이동성과 이제 접근성이 이제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특히 지금 전라북도가 이렇게 좀 약한 부분이 KTX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 군산, 익산 네. 이게 굉장히 그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 군산에서 익산, 또 전주에서 뭐 익산, 익산에서 전주 이런 식으로 그 궤도형, 그야말로 철도로 네. 예, 그 첨단 철도로 이렇게 하면은 10분 내에 이렇게 파스할 수 있어요. 네. 10분 내. 그러면은 뭐 전주에서 와서 KTX를 타든 익산으로도 저 군산으로 가든 어쩌든 그런 그 철도망이 되기 때문에 그 철도망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 구축이 됐을 때는 그 초광역으로 이렇게 될 수 있고, 현재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수도권은 GTX를 하잖아요. 네. 그러듯이 뭐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JTX를 네. 해서 우리가 그 급행철도를 해가지고 특히 전주, 군산, 익산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권역을 잘 그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짧은 시간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여행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여행 시간이. 그래서 이용자도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제 경비가 문제인데, 경비는 이제 만약 광역철도로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법으로 네. 광역법으로 통과하면 70% 정도 이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좀 그 초광역 철도망이 구축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익산의 그 교통 허브의 역할이 더 활발해지고 강화가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네. 전망을 하시는데 교수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항상 우리가 그런 비전은 얘기하지만 어떤 현실성 이런 측면에서는 좀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익산역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오랫동안 이게 철도를 보았고 철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하는데, 익산역이라는 게 지금 호남의 관문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익산역은 생태적으로 철도의 허브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역들이 있는데 역사의 면적도 굉장히 크지만 어떤 역들이 되게 분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선이 나눠지는 게 하나나. 네. 뭐 그러면 단독으로 있든지. 근데 익산은 호남선 있죠, 전라선 있죠, 장항선 있죠, 나중에 새만금까지 되면 이렇게 3-4개가 연결점으로 돼 있는 역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호남에 더 나가서는 동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허브되는 역이 익산역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이것은 우리가 싫어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지금 우리 구조상에. 네. 그러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뭐냐면 첫째는 이제 뭐든지 그 익산역이 익산 권역에 익산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객이 좀 편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용객이 어디까지냐?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더 나가서는 강경, 논산. 요즘 보면은 저 여수에서도 와서 익산에서 갈아타고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영향권이 있거든요. 영향권 한 200만 정도 이상의 연구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영향권에 있는 분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에서 여행 시간을 빨리 가고 싶잖아요. 여행 시간은 집에서 출발해서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에요. 네. 그럼 빨리 가가지고 익산역에 빠르게 익산역에 접근해서 주차를 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하는 부분하고 접근성하고 네. 두 번째는 아마 아시다시피 주차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네. 주차 문제가. 저희가 주차 문제 같은 경우는 현재 원래 여기저기 이제 우리 익산시에서 그 주변을 막 어렵게 사가지고 그래도 한 1,187대, 그냥 1,200대 정도 확보를 해서 평일은 그래도 뭐 했는데 주말에는 정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선상 역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차 문제를 좀 잘 해결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호남의 관문역이면서 호남의 허브역이면서 우리나라의 철도에 우리 그 호남의 중심역이 되기 위해서는 복합 환승센터가 돼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복합 환승센터가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그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실행을 못 하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에 익산역을 이용하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1, 2만 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의 2만에 육박합니다. 네. 그럼 큰 얘기거든요. 그 이용객이 지금 2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복합환승센터가 이제 선상 역사로 해가 선상 부지를 활용해서 옛날에는 이제 이 역 말고 다른 쪽에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지금 선상역에 왜 하면 뭐 우리가 직가는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환승센터라든가 공공시설들을 두르고 또는 뭐 오피스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그 복합환승센터가 난 됐으면 쓰겠다. 네. 그러면은 명실상부하게 모든 분들이 권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흡수하면서 편리성도 보양시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민간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민간이 들어오는 것은 민간은 그만큼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저는 그래서 그 역세권이나 그 영향권. 네. 영향권을 어디까지 보느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하고 충청까지 볼 수 있잖아요. 충청, 논산, 부여 거기. 네. 그다음에 저 서천 이런 데서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가가 하시면 200만이 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좀 한번 복합환승센터를 지속적으로 좀 네.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접근성을 좀 익산성 각 지역에서 접근성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하고 주차 문제하고 그다음 편의성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좀 이루어진다면 익산역이 명실상부하게 호남의 거점역으로 중점역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영향권, 익산역의 영향권을 한 200만 정도로 보고 200만이 얼마나 잘 익산역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주변에 익산역을 주변으로 한 그 주변의 그 어떤 그 개발 수요 이것도 상당히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장밋빛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익산역이 저는 주에 최소한 두세 번 서울 KTX를 활용합니다. 네. 익산이 참 편리하거든요. 네. 편리해. 그 시간도 적당한 시간, 1시간 20분에서 뭐 사이. 그래서 이제 이게 호남에 아까 말씀드린 관문역도 되지만 그 수도권이라든가 또 일부 다른 지역에서 회사를 또는 산업체를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거리가 아닌가. 네. 지금 수도권에서도 뭐 통화 가려면 그냥 1시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산업도 유치하지만 그다음에 관광 수요. 네. 그다음에 저는 지금 잠시 멈추고 있는데 제2공공기관 있잖아요. 네. 공공기관을 좀 유치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 유치 노력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익산에서 여기서 내려서 에스카레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익산역 앞에가 시골이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제 지인들이 방문해서. 네. 그러면 그 역세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공기관 유치를 여러 네.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는 이게 적정하다. 근데 공공기관을 아예 그 역세권 그 근처에 한 뭐 5-6개 유치해가지고 거기를 다 그런 공공기관으로 그런 존으로 해가지고 네. 완전히 혁신시키고 또 복합환승센터 하고 이렇게 되면은 삶의 질도 좋아지고 또 거기를 보고 좋아지니까 교육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또는 산업의 여건 이런 것들도 따라서 이렇게 시너지화가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왕궁이라든가 그 백제문화권 네. 연계해서 그 관광객도 유치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보면은 당일형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당일형이 아니라 정주형 관광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그런 수요를 좀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로 대도 되는 것이 전철망을 구축하는데 건축망을 건설하는데 건설 비용하고 건설한 뒤에 관리 운영비를 어떻게 부담을 할 거냐 이게 참 걱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 문제가 굉장히 큰데 우리 전북같이 이제 형편이 어려운 곳에서는
또 이에 대한 또 걱정도 많단 말입니다. 네. 네. 그건 어떻게 뭐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 광역 철도망을 하면은 일단은 이제 대광법이 통과돼서 네. 이렇게 한다고 이제 전제했을 때 그 지원 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광역 도로를 우리가 지원한다, 건설한다면 50% 지원해주고, 네. 그 다음에 광역 철도를 한다면은 70%를 지원해주고, 네. 또 간선 급행 버스라고 이제 그런 것을 하면은 뭐 50%, 네. 뭐 환승센터 하면 30% 이런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광역 철도를 한다, 네. 우리가 그러면 70%가 이제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네. 30%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 30%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30%는 이제 일단 주체가 광역 전주권이기 때문에 네. 전라북도가 있고 그냥 광역권에 포함되는 도시들이 있겠죠. 네. 그럼 거기서 아마 건설비가 만약에 이제 필요하다. 지금 보면은 뭐 광역철도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추정 걸로서 봐서는 뭐 4조 8천 정도 필요하다. 네. 그러는데 뭐 3조 뭐 4천 정도는 그래서 70%는 국비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30%가 이제 1조 한 4천 정도 되는데 네. 그 돈은 이제 도하고 각 지자체에서 분담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네. 건설은 좋다 이거죠. 근데 네. 운영비가 그렇죠. 문제예요. 운영비가. 그렇죠. 네. 운영비 때문에 다 골치 아픈데. 네, 운영비가 좀 네. 더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그 운영비가 다른 데도 다 문제거든요. 네. 근데 운영비는 결국은 수요하고 관련이 돼요. 수요. 그렇죠. 얼마큼 수요가 되나.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수요가 인구도 줄어들고 수요도 적지만 수요에서 주로 이제 교통이라는 게 승용차하고 네. 대중교통이거든요. 그럼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데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버스가 이제 그런 승용차나 버스나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철도가 되면 철도로 그 전환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 전환율이 얼마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전라북도는 한 0.3% 된대요. 네.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금 늘긴 했어요. 철도 이용객이. 네. 근데 그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이제 철도를 건설하고 이제 철도 공사를 만들어요. 그냥 전북 같으면 전북 교통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로 아마 된다면 되지 않겠는가. 다른 데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간에 수요가 있어요. 그렇죠. 수요가. 네. 수요가 있어요. 수요 창출 어떨 것인가. 수요 등에서도 일반 승용차라든가 또는 그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 대중교통, 그러니까 철도교통으로 네. 그 전환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키인데 그것은 이제 또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이 아마 될 거다. 결국 이것이 되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당성 분석을 하거든요. 네. 타당성 분석할 때 이제 편익 분석이라고 그걸 해서 이제 얼마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이제 아마 그 접근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지만 이 광역 철도망 이 이용 계획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것이 근본적인 네. 물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주로 대중교통을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것들이 버스인데 결국은 버스 이용객들을 철도 이용객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버스 업계하고 또 이 갈등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이 업계의 어떤 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도 좀 무시할 수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승용차 말고 대중교통에서 이제 버스가 있고 네. 시내버스가 있고 시외버스가 있고 또 철도가 있고 막 이렇게 또 기타 수단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버스 대개 보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버스에서 이제 철도로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고민해야 되고 역으로 또 이제 버스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승용차 이용자들이 많거든요. 네. 승용차 이용자들이 버스 서비스 개선으로 버스로 또 전환을 할 수 네.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분이 또 이 시외버스가 또 철도를 할 수 있게 이게 선순환 구조가 이제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전라북도 아직은 철도 이용 분담률이 좀 적어요. 그렇습니다. 적은데 아까 그 우리가 대광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뭐 부산권이라든가 부산, 울산 또는 대구 이런 데는 거의 5%, 6%대가 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철도망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전환시켜가지고 공사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도 지금 현재 보면은 도에서 집계한 걸 보면 우리는 지금 0.35% 정도 이렇게 네. 되는데 이게 사실은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돼서 이 철도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래야 이제 운영비가 지금 운영비가 네. 문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아마 만약에 이제 대광법이 통과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또 지역 간 갈등의 우려, 뭐 서로 역사 유치랄지 또 새로운 또 철도 노선을 개설한다 해야 된다랄지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김제 쪽에서 전주와 김제 간에 그 직통하는 철도 노선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익산 쪽에서 이게 뭐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익산의 그 수요를 갖다가 침해하는 수요를 또 감소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경전이 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게 우리가 이제 철도 제5차 철도망 계획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4차 끝나 5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철도망 계획에 국가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야 거기서 이제 뭐 타당성 분석이 되고 예산이 돼서 네. 이제 실질적으로 건설할 수 있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동안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그 5차 철도망 계획에 7개의 꼭지를 지금 올려놨어요.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했던 게 이제 전주, 김천 네. 그걸 포함해서 이제 7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주 광주선이라고 해가지고 네. 김제에서 전주를 이렇게 가는 뭐 그런 노선도 있죠. 그러니까 뭐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 도로 중심으로 지금 교통체계가 돼 있다. 그런 면이 강합니다. 네. 그런데 특이하게 우리나라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선진국도 보면은 철도와 도로가 조화롭게 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또 전라북도도 이제 철도 궤도형이라고 하는데 철도 교통의 연계망이 구축이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는가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새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서 각각의 얼마든지 계획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예요, 수요. 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이거 적정하냐 타당성 분석을 할 텐데 이제 편입 분석을 해가지고 수요에 기반해서 했을 때 이렇게 이것이 이제 적정한지 안 한지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런 과정도 있고 하니까 서로 이제 이것은 뭐 이익 불이익을 떠나서 이제 또 도 전체적인 차원, 네. 그 다음에 각 지역의 그런 것들을 이제 슬기롭게 해서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이제 각 지역 간에 이제 서로 협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전라북도의 뭐 노력도 조정하는 노력 이것이 또 더 요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대광법을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익산의 어떤 철도 비전 그리고 저 도내 철도망 구축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대광법 시대가 이제 온다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그 대광법 개정 것에 대비해서 전라북도와 익산이 어떻게 이걸 슬기롭게 해야 좋을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지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 차원하고 각 지역하고 이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전라북도 차원에서 좀 준비를 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광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가 발빠르게 대광법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참 정말 대단하고 네. 응원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너무
수가 많으시다. 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대광법이 보면은 우리가 철도만 생각하는데 철도는 이제 광역 철도망으로 이렇게 하고 네. 더 나가서 도로가 우리도 열악하거든요. 전라북도도 네. 보면은 뭐 도로가 있으니까 다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국도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점들이 그 좋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국도하고 국지도라고 네. 이제 국도, 지방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건설하는 제6차 건설 계획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광역 도로를 더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아마 고려가 될 거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광역도로 하더라도 뭐 50% 지원해주고 할 때 하니까 그런 인프라들이 서로 도로들이 잘 연계돼야 산업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철도망하고 도 차원에서는 도로망, 철도망과 도로망을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그 구축하는 네. 이런 일들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익산은 그야말로 이제 누가 뭐라 해도 교통의 중심지고 네. 그다음 호남의 관문이고 또 철도 우리나라 철도의 아주 중요한 역이거든요. 익산역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위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접근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나 뭐 김제나 군산이나 어디 또 논산이나 어디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 네. 주차 문제를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지역의 인구가 늘고 정진구가 늘려면은 저는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 네. 근데 어떤 산업이 들어와야 되느냐? 그럼 첨단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 첨단 산업들이 네. 그 첨단 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하면서 수요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공공기관, 네. 공공기관도 꼭 유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공기관을 좀 몇 개 유치해서 정말 익산시가 그런 수요도 있으니까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개정안의 처리야말로 도내 철도망 확충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익산을 중심으로 한 철도망 구축에 청신호가 켜질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 갈등과 운영비 마련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만만치 않아서 이에 대한 계획도 철저하게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광대 남궁문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